KBS 스페셜 당신이 영어를 못하는 진짜 이유. 다음 내용은 2011년 12월 18일 KBS에서 방영한 KBS 스페셜 당신이 영어를 못하는 진짜 이유에 나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왜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지에 대해 핀란드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영어를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게 하였다. 또한 전문가가 제안하는 3가지 비법과 근거를 설명하고 실험 프로젝트를 해보았으며 실천할 만한 방법임을 보여주었다.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의 영어 실력은 어떠한가 살펴보자. 한국의 연간 영어 교육 관련 지출액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렇게 돈을 쏟아부은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나라의 영어 읽기 순위는 세계 35위, 하지만 영어 말하기 순위는 121위로 최하위권이다. 아프리카 오간다, 소말리아보다도 영어 말하기를 못하는 수준이다.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일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과 시간을 써가며 영어를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는데 왜 안 되는 것일까? 외국인 리포터가 길거리에 나가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시도하지만 화이트 칼라 직장인들이나 젊은 학생들도 도망가기 바쁘다. 아주 간단한 영어도 알아듣긴 하는데 말을 못한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학교 학생들 또한 영어 말하기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힘들어한다. 10년 동안 돈과 시간을 쏟아부었지만 외국인만 만나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한국인들. 중요한 건 수십 년간 제기된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도대체 왜 우리는 영어를 못하는 것일까요? 영어 공부 10년을 했다고 하지만 막상 학교에서 학원에서 영어로 말해본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다른 나라도 이렇게 영어를 못하는 걸까요? 세계적으로 말하기 대회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핀란드. 세계 말하기 대회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국가들 중에는 북유럽의 국가들이 많다. 북유럽 국가 중 영어와 전혀 다른 어순, 즉 우랄 알타이어로 한국, 일본과 비슷한 언어 구조를 가진 핀란드를 가보았다. 거리의 시민들에게 헬싱키에 대한 소개를 부탁했다. 거리낌 없이 말하는 시민들, 그들이 사용하는 영어가 물론 문법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구사했고 어떤 사람은 핀란드어와 섞어서 사용하기도 했다. 과일을 파는 아주머니까지도 쉬운 단어와 간결한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주저함 없이 영어로 말했다. 핀란드는 전체 인구 중 70% 이상이 영어 사용이 가능하고 영어 말하기 세계 3위, 교육 경쟁력 세계 1위의 국가이다. 그들이 사용하는 영어는 대부분 조금씩은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영어를 사용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고 그들이 사용하는 어휘수가 대략 2,000단어를 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0단어 정도면 우리나라 중학교 교과서 수준이다. 따라서 만약 우리나라에서 중학교만 나오고 중학교 수준의 단어만 말할 수 있다면 핀란드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 핀란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걸까? 핀란드가 영어를 잘하는 이유. 순전히 공교육만으로 국민의 70% 이상이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나라.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초등학교를 찾아보았다. 아이들은 교실에서 방송에 나오는 영어를 듣고 따라한다. 그리고 배운 것을 옆에 친구들과 연습한다. 수업 내용은 대부분 말하기와 연습 위주의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흥미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 영어를 소재로 한 다양한 놀이도 한다. 하지만 놀이가 수업은 아닌 듯하다. 놀이는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한 부분 소재일 뿐이고 영어를 자기의 상황에 맞게 자기 표현으로 연습하는 것이 눈에 띈다. 고학년이 올라가도 말하기 수업은 계속된다. 핀란드에서는 학생들에게 문법과 독해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저 영어는 재미있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정도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핀란드도 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처럼 문법과 독해 위주의 수업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영어 교육의 목표가 바뀌면서 학교의 수업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영어는 그저 하고 싶은 말을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핀란드에는 영어 과외나 학원도 없다. 그렇다면 학교 밖에서 학생들은 영어를 어떻게 만나고 있을까? 한 학생은 집에 오자마자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렇듯이 컴퓨터에 앉아서 인터넷과 게임을 한다. 그런데 인터넷과 게임이 영어로 되어 있다. 핀란드 인구는 한국의 10분의 1 정도인 500만 명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핀란드어로 만드는 인터넷과 게임이 거의 없다. 회사 입장에서 핀란드어로 만들어도 사용자가 별로 없으니 안 만든다고 한다. 그래서 핀란드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영어로 된 TV나 영화를 보면서 영어에 자연스럽게 노출된다고 한다. 요즘 우리나라에 많은 미드와 외화가 들어오면 한국말로 더빙을 해서 방영하지만 핀란드는 그냥 영어로 된 외화를 보여주고 혹시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핀란드어 자막을 보여준다. 이러다 보니 영어는 공부가 아니라 생활하기 편한 의사소통 도구일 뿐이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영어를 잘하는 핀란드의 비밀이다. 그럼 2000단어만 알면 영어로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입으로 영어가 튀어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12주간의 KBS 영어 프로젝트 실험 시작. 2011년 6월 KBS 제작진은 영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지원자를 모집했다. 20대 대학생부터 50대 아저씨까지 영어에 환맺힌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은 3달 동안 영어 관련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했다. 지원자들 중 간단한 테스트와 선정 기준을 거쳐 최종 28명이 선발되었다. 이들의 실력은 영어 말하기가 유창하지 않고 일관성, 자신감도 없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12주 안에 외국인 앞에서 겁먹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만드는 것이다. 교재는 우리나라 중학교 수준의 교재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3개월 동안 매일 주어진 영어 분량을 1. 큰 소리로 50번씩 녹음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2. 하루 1시간씩 듣고 받아쓰기 연습을 해야 한다. 또한 전문가가 제안하는 3가지 방법으로 연습하였다. 3가지 비법 1. 반드시 큰 소리로 소리내어 읽어라. 2. 몸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하라. 3. 자신이 관심 있는 내용으로 연습하라. 3가지 비법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반드시 큰 소리로 소리내어 읽어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톤허스톤 초등학교. 이곳 학생들 상당수는 아프리카 중남미 이민자 2세들이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는 말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영어를 못하거나 책을 읽는데 문제가 있는 일명 난독증 아이들이 방과 후 수업을 한다. 방과 후 학습은 컴퓨터 게임을 한다. 이 게임은 영어 소리의 취음 단위를 빠르고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영어를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훈련시켜준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자들이 언어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것이다. 컴퓨터를 이용해 영어의 최소 단위 소리를 늘려서 반복적으로 듣게 한다. 아이들이 소리를 잘 듣게 되자 책도 잘 읽게 되고 언어 구사력도 상당히 좋아졌다. 이것은 뇌가 새로운 영어를 처음 배울 때 그 언어의 기본적인 정확한 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준다. 이처럼 언어를 배우는 첫 단계는 그 언어를 잘 듣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반드시 소리를 내서 영어 문장을 읽어야 하는 이유다. 2. 몸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해라. 조지타운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마이클 얼먼 교수. 그는 언어가 2가지 기억의 협력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한다. 하나는 서술적 기억으로서 암기하는 기억이다. 예를 들면 책을 읽고 지식을 쌓아가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비서술적 기억으로서 운동을 하는 기억이다. 수영을 하거나 악기를 다루는 것과 같이 무의식적으로 기억되는 절차적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서술적 기억은 뇌의 바깥 부위에 있는 측두엽에, 절차적 기억은 뇌의 안쪽 부위에 있는 전두엽에 저장된다. 그래서 영어를 모국어처럼 절차적 기억으로 저장하려면 몸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하고 연습해야 한다. 연습은 서술적 지식을 절차적 지식으로 바꾸는 것을 도와준다. 그래서 영어를 보다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영어 전문가인 이근철 EBS 강사도 영어의 반복적 훈련을 강조한다. 그 역시 수많은 반복 연습을 했다고 한다. 문장 하나를 가지고 하루 종일 연습한 적도 있다고 한다. 그는 해외 유학을 간 적도 없고 원어민과 생활한 적도 없다고 한다. 그의 영어 연습은 의외로 간단했다. 아주 쉬운 문장을 입에 붙을 때까지 말하기를 반복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언어는
지식이 아니라 연습이라고 한다. 패턴을 몸에 익혀서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반복하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말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3. 자신이 관심 있는 내용으로 연습하라. 2000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에릭 캔들, 그는 기억이 저장되기 위해서는 집중, 즉 몰입이 필요하다고 한다. 기억이 오랫동안 유지되려면 뉴런의 핵이 자극되어야 한다. 핵을 자극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여기서 강한 자극이란 감정을 건드리는 자극을 의미한다. 어른의 뇌는 강한 자극이나 반복적으로 자극한 내용만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한다. 순수 국내파 동시통역사 이현정 씨는 반복적인 자극으로 영어를 잘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하나의 문장을 보고 본인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반복 연습했다고 한다.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는 감정을 자극하고 뇌가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해준다. KBS 영어 프로젝트를 마친 결과 실험 참가자들은 3가지 영어를 잘하는 비법을 바탕으로 3개월간 꾸준히 연습했다. 그 결과 프로젝트 마지막 날 참가자들의 실력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그림을 보고 설명할 수도 있게 되었고 자기소개도 능숙하게 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력보다도 이미 그들은 영어를 즐기고 있었고 자신감은 말할 수 없이 좋아졌다. 지금까지 해왔던 영어 공부의 방법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만약 수영을 배우는 아이가 수영 이론만 공부한다면 어떨까요? 또한 강사들의 시범을 눈으로만 지켜본다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영어를 이렇게 공부해온 건 아닌가요? 전문가들은 영어를 익히는 것을 수영에 비유한다. 수영을 배우는 사람이 반드시 선수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즐기면서 잘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하지만 우리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영어를 배우는 것이 마치 통역사나 영어학자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공부해왔다. 즉, 영어를 즐기면서 연습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공부하고 얼마나 지식이 머릿속으로 들어갔는지 시험을 보아왔다. 이제부터 이러한 영어 공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대화하고 실생활에 쓸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몸으로 익히고 반복에 의한 훈련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함께 읽어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진짜 이유를 바꾸어 핀란드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이유로 정리해보자. 길거리의 그들은 문법적으로 완벽하지 않지만 쉬운 단어와 간결한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거리낌 없이 영어로 말한다. 영어는 재미있게 의사소통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영어는 그저 하고 싶은 말을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1. 항상 영어를 듣고 따라한다. 2. 배운 것을 옆에 친구들과 연습한다. 3. 영어 수업은 대부분 말하기와 연습 위주의 다양한 놀이다. 4. 문법과 독해를 가르치지 않는다. 5. 실제 생활에서 인터넷, 게임, TV, 영화 등이 영어로 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노출된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3가지 영어 잘하는 비법은 1. 큰 소리로 소리내어 읽어라. 2. 몸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하라. 3. 관심 있는 내용으로 연습하라. 생활 속에서 영어를 배우고 익힐 때 꼭 3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명심할 것은 언어를 배우는 첫 단계는 그 언어를 잘 듣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영어를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영어로 말을 던진다면 그것은 혼잣말에 불과합니다. 영어는 언어이고 상대방이 있는 대화입니다. 상대방의 영어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로 반복된 듣기 연습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어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민이 쓰는 표현을 배우고 익히고 사용하는 것이다. 영어를 배우면서 슬럼프에 빠지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 가끔씩 이 글을 다시 읽어보기를 꼭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